리얼미터와 경향신문의 여론 선동, 좌익들의 조기 대선 여론몰이. 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 목적을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하여 아예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을 전제한 여론조사임을 분명히 하였다. 지금 헌법재판소이야 헌재에서 좌익 재판관들이 졸속으로 심리를 진행하면서 헌재 주변에서는 3월 초에 선고를 하는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 헌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와 이미선이 은퇴하는 4월 18일 이전인 3월 초에 선고를 하여 2개월 후인 5월 초 조기 대선을 치르도록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좌익 진영에서는 일사불란하게 각자 맡은 분야에서 척척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일단 무리가 있더라도 헌재에서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전체적인 조기 대선 로드맵을 밀고 나가는 한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개인과 정당 차원에서 본격적 몸풀기를 시작하고 좌익 선전대인 조중동 등 언론들은 지금부터 여론 방향을 조기 대선으로 잡아가며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가 너무 빤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라며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 45.2%,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 49.2%, 잘 모름 5.6%라고 하여 우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여론을 띄우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2.8%, 더불어민주당 40.8%로 국민의힘이 2%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직전 여론조사 비교 시 국민의힘 2.6%포인트 하락, 민주당 0.9%포인트 하락하여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많이 하락하여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다음번 조사에서는 얼마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좌익 지지자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하여 형성되는 조기 대선 분위기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기반이나 전국적 지지도 면에서 가장 취약한 김문수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여타 후보는 도토리 키재기 정도로 지리멸멸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봐도 다음 대선은 단연코 이재명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즉 어쨌든 양당 구도가 자리 잡은 한국에서 우익과 좌익 진영 후보가 결정되어 선거를 치르게 되면 한쪽이 압도적으로 기우는 결정적 요인이 없는 한 51대 49 정도의 박빙 승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대선 경험에서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좌익 쪽에서는 일찌감치 이재명이라는 압도적 주자를 확보해 놓고 본게임 시작만 기다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후보들과 가장 정치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현 단계에서의 선두주자 김문수를 띄워 지금 스파링 상대로 삼아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 그가 어떤 것을 보여주어 지지율이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고 탄핵몰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라는 여성이 장관들을 국회로 불러 마치 초등학생들처럼 자리에서 일어서 탄핵이 잘못되었다며 대국민 사과의 절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오직 김문수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지지율 급등의 이유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여론 선동질에 의한 것일 뿐이며 김문수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민노총을 바로잡는 무슨 역할을 하였다면 응당 지금의 김문수 지지율은 이해가 될 만한 것이나 막상 김문수가 장관이 되어 무슨 한국 노동시장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았다거나 거하긴 그들과 작은 전투라도 하여 조그만 희망이라도 주었다면 모를까. 단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는 것 하나로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100% 여론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쨌든 만약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이나 홍준표 등이 본격 가세하면서 김문수와 경쟁을 하게 될 터이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혼란이 생기면서 에너지를 이재명과 1대1로 겨루게 될 정도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좌익들은 노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배신자로 낙인 찍힌 한동훈과 범보수라며 띄워주는 이준석 등까지 잡탕범벅을 해놓고 있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혼란을 추스리기 어려워질 게 불보듯 뻔하며 잘해도 시간이 걸리면서 정작 중요한 본선에서 주어진 짧은 2달 내에 이를 제대로 수습하기란 결코 녹록찮을 것임은 너무나 뻔한 얘기이다.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40.8%를 기록하며 1위,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우원식 국회의장 3.5%, 김영록 전남지사 0.8% 등으로 조사되어 단연 이재명이 압도적이고 다른 후보는 전부 이재명을 위한 액세서리 또는 백댄스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기도 하고 다분 의도적인 보수진영 후보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유승민 전 의원 11.1%, 오세훈 서울시장 10.3%, 홍준표 대구시장 7.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4%, 안철수 의원 5.1%에 최근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4.0%라는 조사 결과이다. 상기 결과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압도적 1위의 후보가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는 김문수가 25.1%이고 그 다음이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등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여론조사에서 언급한 국민의힘 후보들 중 정작 본선에 유력한 후보가 아닌 내부 분탕질이나 할 것이 분명한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와 원외의 이준석까지 섞어두면 좌익들은 여유있게 그 혼탁한 상황을 즐기는 장면이 연출될 게 너무도 뻔한 스토리가 될 것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설문 항목의 문제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에 대해 과연 이들 여론조사 업체가 일각에서 제기하듯 진짜 좌편향적인가에 대해 다소 의구심을 가진 순수한 애국 시민들이 간혹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정한 여론조사 업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그 여론조사 업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여론조사를 한 아시아투데이지 의뢰로 여론조사를 한 한국여론조사평판연구소 KOPPRA의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를 하는 시점의 민심 척도를 바로 알 수 있지만 지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그 복잡한 설문 항목을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위에서 분석한 대로 바로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리얼미터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는 여론조사 업체는 일단 좌익적 여론조사 업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런 여론조사 업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지지율 조사를 하여 지금 다른 조사업체들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 본의 아니게 윤석열 대통령을 홍보해주는 꼴이 되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국회에서 어떤 명분이든 탄핵을 소추한 다음에는 기호지세여서 그 탄핵 소추를 우리가 구축한 법질서 내에서 차분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여타 다른 나라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경우에도 무릎을 치면서 한국은 과연 선진국답다라는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법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요식행위를 할 뿐 실제로는 막무가내로 탄핵 인용으로 몰고 가는 폭주열차로 비춰져서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에는 한참 미성숙한 국가로 낙인 찍혀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가 크게 훼손되고 말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이 아직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현재의 여론상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상대 진영에는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난립하게 만들고 범보수라고 하여 하다못해 이준석까지 끼워 넣어 잡탕으로 만들어 구심점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재명이 비록 비호감도가 높더라도 결국 이재명으로 표가 더욱 집중되도록 하여 그들 나름으로서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야욕을 이런 저급한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경험에서 얻은 교훈.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법체계가 무너진 비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건전한 시민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할 언론이 불거죽죽하게 물이 든 좌익적 세상에다 법체계마저 그런 좌익 사상에 물든 인간들이 법복을 입고 법원을 지배하면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그들 멋대로 유린하는 전도된 세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워낙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치 악몽을 꾼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그런 정변이 일어났을까를 미처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지난 8년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조금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마치 슬로 비디오를 통하여 보듯이 그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길목길목마다 무엇이 잘못되어 그 다음 단계 잘못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마다 어떤 세력들이 관여하여 그때마다 물꼬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개략적이나마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리얼미터 같은 엉터리 여론조사 업체가 대범하게도 여론의 물꼬를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인간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지난 8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취해야 할 행동 방향도 자명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1919년 3.1절 vs 2025년 3.1절.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8년 전 방식 그대로 뭔가 자연스런 흐름에 역행하는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엉터리 명분을 만들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마치 그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인 자신들이 그 소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듯한 일종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는 을사년이고 우리는 120년 전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란 불평등조약을 역사 시간에 배운 바 있다. 그것을 근거로 조선은 제대로 싸움 한번 못해보고 일본 제국에 합병당하여 그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35년간 식민지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 엄혹한 세월을 한 세대 넘게 보내는 고통을 받았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15년 후인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일제의 강압 정치를 겉으로는 문화정치로 변경케 하는 계기를 만들고 해외에 임시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침내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진 못했으나 미국 등 연합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루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은 산적해 있으나 여건이 월등히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106년 전인 1919년 3.1절과는 달리 지금은 문명이 훨씬 더 발전하여 인터넷과 유튜브 등 새로운 SNS 플랫폼으로 인하여 정보를 쉽게 거의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다행히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이고, 특히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 적극적으로 애국 시민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애국 시민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바로 우리의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과 같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애국 시민 세력의 구체적 행동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되었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다 알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동하는 것뿐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금과 옥조 말씀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선 다가오는 3.1절에는 정광훈 목사의 말대로 그야말로 1천만이 모였다 할 정도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는 물론 신문로, 종로,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동까지도 애국 시민들로 가득 메워 실제 참여한 인원이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이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 응집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려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적지 않을 것이나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익 재판관들에게는 더 이상 밀어붙이다가는 자신들의 신변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협감을 가지도록 하고 한편 양심적인 재판관들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탄핵 반대를 견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3.1절 광화문 집회를 6.25 당시와 비교하면 인천 상륙작전에 비유할 수 있고 그런 성공적인 3.1절 행사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직무에 복귀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심기일전하여 남은 임기 동안 손에 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들어 암약하는 좌익들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대대적으로 일소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태극기 애국 세력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전투에서 6대4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이런 크고 작은 전투마다 승전고를 울리면서 그 승리가 다른 승리의 발판이 되는 좌익, 반란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깨어나 적극적으로 애국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격려하고 기왕의 60대 이상 역전의 용사들도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제 우리 모두 좌익 반란 세력들을 잠재우고 승리의 길로 진군하여 최후의 승자들이 되어야 한다.